제가 인디애나 존스 흉내내면 어떻겠습니까? 경희대학교 K모 교수 남나라 유적지의 난동부려. 인디애나 존스를 일본 사람들이 리메이크해봐요. 경주에서 석고나 폭파시키고 한국인들 막 채찍으로 휘둘리고 공방 가지고 일본으로 간 게 끝이에요. 신발 나이키가 나이키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이야기와 신화를 통해서 서양 문화에 대한 첫걸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세계의 절반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평생을 즐겨온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토요일도 갔다 왔는데 세상이 오픈런을 하길래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까지 볼만한 것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은 더더욱이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 더더욱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디애나 존스 이런 별명은 어떠세요? 전 별로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는 그 도굴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유적을 폭파시키고 유물을 훔쳐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디애나 존스 흉내내면 어떻겠습니까? 경희대학교 K모 교수 남나라 유적지의 난동부려. 주먹질에서 싸움 났어. 인디애나 존스 이야기 제가 30초만에 이야기시켜 드릴게요. 인디애나 존스를 일본 사람들이 리메이크해봐요. 나카무라 박사의 탐험. 한국 가서 경주에서 석고나 폭파시키고 천마총 가서 한국인들 막 채찍으로 휘둘리고 그 다음에 엔딩에서 공방 가지고 일본으로 간 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인디애나 존스는 잊어주시고요. 그냥 우리 그게 아니어도요, 충분히 고고학은 재밌습니다. 고고학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사람의 과거를 물질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은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역사는 남아있는 문자를 가지고 연구해요. 기록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글자가 언제 등장했냐면요, 빨라야 2000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자가 처음 나온 게 5000년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99%는 글자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수많은 역사를 이해하려면요, 고고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고학은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땅을 파고 직접 유물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곳은요, 노보시비리스크라는 곳인데요, 시베리아 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그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전쟁만 나면은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상페테르부르크는 전쟁 때문에 막 공격받으니까 아예 과학단지는 아무도 올 수 없는 바로 그런 데 같은 데가 노보시비리스크여서 그거를 거기다 과학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은 지금 보면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었던 게요, 북쪽으로는 북극계부터 남쪽으로는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서쪽으로는 우랄 산맥에서 태평양,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러 국경지역, 두만강 유역까지 전공하는 모든 고고학자가 다 시베리아 과학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매주 발표를 드리면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지역을 연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은 내가 했지만은 그 선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정말 그 시베리아 과학원이라고 하는 경험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전국의 고고학자가 100명 좀 넘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2000명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이 되게 신기한 게 가장 첨단의 학문이에요. 그 새로운 기계나 기술이 나오면은 곧바로 그것이 고고학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AI 뜨죠? 그럼 곧바로 AI를 이용한 고고학 유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드론? 곧바로 드론을 씁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고고학이 나오는 건물지나요, 옛날 그 유물들은요, 파괴되고 없는 데예요. 몇 개 안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 그 집이나 건물들이나 그런 복원한 거거든요. 또 과거의 글자들 있죠. 옛날 파피루스나 종이 보면은요,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구멍 뚫려 있고 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AI가 등장함으로써 빈 곳을 막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의 발달은요, 그동안의 미스테리로 여겨졌었던 수많은 그러한 그 유물 유적들이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주인이 맞네, 외계인이 맞네, 뭐 그런 식으로 막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식의 미스테리도 아마 AI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새롭게 유물들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할 때 제가 주장을 했었던 설들이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요, 제가 논문을 쓰고 연구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었던 걸 보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작은, 정말 요만한 그 목걸이에 그 걸려 있었던 작은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아니면 몇 년 연구해서 역사 체계 내지는 박물관의 한 줄을 바꿀 때 우리는 무한한 희열을 느낍니다. 사실 금관이라는 게요, 이 왕 내지는 가장 권력자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동서양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 머리 위에 금관이라는 걸 쓰여지는 순간 나는 저 사람들과는 초월적인 나만의 그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 신라 금관은요, 이렇게 나무가 올라가는 그 모습하고요, 사슴뿔의 형상으로 그 금관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 트럼프는 그 자세한 의미는 몰랐겠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화려함 그리고 권력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 게 아닐까. 이제 박물관이라는 것 자체가요, 원래 박물관은 영어로 뮤지엄이죠. 뮤즈 하면 갑자기 뮤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음악의 여신 뮤즈를 모시는 그러한 신전에서 비롯된 게 바로 이 뮤즈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약 한 9명의 뮤즈가 등장해서 뭐 문예, 예술, 미술, 철학,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음악 학교가 아니라 종합 학교였던 셈이었죠. 여기에서 뮤즈들을 그러니까 뮤즈들이 기뻐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음악과 예술, 철학 등을 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박물관은요, 일종의 대학 같은 데였어요. 옛날 이름 무제이온 또는 이제 뮤지엄이 된 건 예술의 공간인 동시에 학문 그리고 수많은 지식이 오고 갔었던 그러한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예술의 장이 된 것입니다. 사실 신화 속 인물들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가장 좋은 예가 그리스의 그 여전사에 있죠. 아마조네스, 스키타이라고 하는 초원 민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성 기마부대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수많은 그러한 신화가 있죠. 아마조네스를 비롯해서요, 스키타이 시대에 황금이 아주 많이 나오기로 유명해요. 초원에 있는 부족들은요, 황금 유물들을 갖다가 자기 몸에 바르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같이 묻었어요. 무덤에. 이게 지금이 어디 있냐면요, 현재 러우 전쟁이 있는 바로 크림반도해가 2014년도에 러시아 땅이 되었죠. 그 전에 크림반도에서 발견된 황금들을 다른 나라에 전시 중인데 나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돌려주는 게 맞냐는 거 가지고 법적인 국제법으로 소송이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려주자는 식으로 판결이 나긴 났는데요, 한국으로 비하면 이렇죠. 만약에 한국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신라 금관이 미국 전시 중이었어요. 그 사이에 한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럼 신라 금관은 일본으로 가야 돼요, 경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경주잖아요. 그렇게 논리 따지면은 크림반도에서 나온 거는 나라 주인이 바뀌었어도 크림반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결판이 안 나고 있어가지고요, 일본은 아직도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야기로서 중요하죠. 전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수많은 그 캐릭터들과 용어를 이해한다면요, 서양 문화의 근원들을 파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한자로 왜 그 고사성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존재가 딱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서양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그 키워드는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새로운 심리학적 용어가 등장한다, 내지는 발명을 했다. 그럼 붙이는 게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을 붙여요. 본인들은 그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신발 나이키가 나이키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맥락을 억지로 나이 먹어서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젊어 어렸을 때 차분하게 그러한 이야기와 신화를 통해서 서양 문화에 대한 첫걸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거대한 세계의 절반을 이해하는 첫 번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고학이라는 학문이요, 마치 쓸데없이 막 과거를 파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검증된 미래는 바로 과거다. 유물들을 보신다면은 그 하나하나 전시되어 있는 유물 뒤에는요, 수십 명의 고고학자가 땀 흘려가면서 어렵게 발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있는 고고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3마리로 대한민국을 힐링시키고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쓰시면은 썸네일에 춘봉이 참지 실복이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 저점 매수하시는 겁니다. 고양이 키우면서 힘든 일은 옛날에는 하루 일과 시작이 똥 치우는 거였는데 왜 하루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똥냄새를 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이렇게 금싸라기들을 쌓았네. 금으로 보입니다. 금으로. 향기로워요. 거의 축구계 메시, 호날두, 손흥민 배우를 받고 있습니다. 연 2회 건강검진 받고 있고요. 초호와 사료와 간식 배령하고 있습니다.